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캐시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5.7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관련된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웹캐시는 대표적인 어떤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나갔던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재료의 연속성 이런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이 지역 화폐 관련된 어떤 재료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 어떠한 이제 하나의 공약으로서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화폐 관련된 어떤 재료는 지속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주들의 핵심은 결국에 이 공약을 냈던 사람의 어떤 당선 유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야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당선이 돼야 공약이 정책화되고 정책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 재료의 연속성은 올해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대선 관련주 중에 뭐 인맥주도 있고 정책주도 있죠. 전반적으로 이 인맥주나 정책주에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탈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에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깨지고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 정책주인 어떤 개헌 관련주들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폭이 반납이 됐고, 벤처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좀 꺾이는 모습이고, 일자리 관련 쪽도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꺾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와서 꺾이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대선 인맥주와 정책주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폭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오늘도 뉴스로 좀 소식이 전해졌던 모습인데, 관련된 뉴스들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패키지 발표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햇빛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등 총 망라해서 조만간에 기본소득 패키지를 발표한다라고 타이틀로 뉴스가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그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서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화폐이겠죠.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이 3분기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1차 추경이 13조 원 좀 넘게 진행이 됐었죠. 다만 이 추경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2차 추경의 규모가 적게는 20조에서 최대 35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추경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이 안에 또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들도 더 1차 추경안보다 확대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예산이 한 4천억 원 정도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규모가 뭐 20조에서 35조까지 편성이 된다면 이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 또한 1차 추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증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또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2025년 5월이죠. 조만간에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나올 겁니다. 보통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하반기에 공개가 되고요. 하반기에 이제 국회나 이런 데에서
또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인이 되게 되면 2026년도 1월부터 이제 그 예산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에 또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또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또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성 있게 시장에서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되느냐, 당선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6월 3일 대선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당선이 돼야 되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 영상을 이제 5월 8일까지 영상을 찍고 그동안에 이제 웹캐시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5월 8일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시총을 넘어선 거래량의 해석과 의미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별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조회수도 많이 없었고 좀 많이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 거래량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웹캐시도 잔잔하게 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중요한 거는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뭐 100%는 아니지만은 보통 한 10종목 중에 7, 8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어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그때가 좀 정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웹캐시에 총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현재 1360만 주 정도 되죠. 근데 지난 이제 5월 8일 날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1800만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5월 8일 날 이때 터져버린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정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터지고 나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단기간에 두세 배씩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정점일 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보통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정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웹캐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8일이 상장 주식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정점이었던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18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 또 연속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이 거래량이 사실상 손바뀐 거래량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거래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웹캐시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가격 조정을 좀 보였었고 현재는 기간 조정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배열 전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마다 매물들,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러면 결국에 올라가면서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에 많이 쌓여있는 어떤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만 주 이상의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정 이후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1차적으로는 이제 16,000원짜리 요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시가 자리, 이 시가 자리가 16,000원이거든요. 이 16,000원짜리가 단기적인 1차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5,000원대 자리. 상한가 갔던 이제 종가가 한 15,100원인데 15,100원보다는 한 15,000원이라는
가격이 훨씬 더 어떤 지지 라인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날 이제 한 15,000원, 5월 8일 날 저가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000원에서 딱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15,000원 정도가 2차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단기 급등,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차 16,000원, 2차 15,000원 정도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음봉이에요. 꼬리도 그렇게 달리지는 않고, 꼬리가 달린다는 건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그런 이제 모습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지지되는 모습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16,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15,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를 꼭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을 모색할지, 아니면 이 구간을 다 깨고 내려와서 또 밑에서 흐름들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고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맥캐시가 오늘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요. 사모펀드에서는 오늘 좀 일부 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지난 이제 4월 28일 날 11,500원에서 한 물량이 있는데 그걸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출현이 됐고,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어떤 수급의 주체가 뭐 투신이나 연기금, 외국인 이런 이제 주체가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자체에 뭐 큰 의미는 있지는 않나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외국인들도 뭐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단타성 그런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두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지지점이 16,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지지가 되는지 또는 15,000원대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대 9,000원 정도 요 고점 있죠. 이날 5월 8일 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시점, 이때 꼭지점이 거의 한 18,9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8,9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들 있었고, 재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역시나 이제 18,900원대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또 많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1,800만 주 이상 터졌고, 근데 또 그 거래량이 또 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요 안에서 이제 단기 반등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웹캐시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과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 및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안내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카톡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요.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그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하시는데 이제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수급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슈,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고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리고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그 종목들에 대한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마이너스 30% 40%씩 나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가고 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재료는 무엇이 있고 앞으로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이제 그 보넥스트 투자자문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언을 해드리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종목 상담, 1대1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010-2230-1350으로 종목명하고 매수가 딱 두 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1대1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 제휴기념 이벤트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발행되는 리포터인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 한 70% 이상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를 일정 뉴스를 통해서 분석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돼 있거나 외국인들 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 정도 딱 선정을 해가지고 이 종목의 재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이렇게 좀 산출을 하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이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